송은재TV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많게는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발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주당은 괴담을 퍼뜨리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청년들을 겨냥한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이 이 지지율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름세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내림세니까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느냐? 40대, 50대, 그 다음 60대 이상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20대, 30대 이 청년층의 지지율의 차이가 고스란히 그대로 전체 지지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 부분으로 괴담을 일으키면, 국민 불안을 부추기면 굉장히 자신들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왜 역전 현상이 일어날까? 또 수능 불안을 부추기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히 각종 정책 개발을 지금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먹혀들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불안감 이것마저 극복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했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역시 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이 지지율이 같이 연동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민주당의 괴담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이재명에게만 도움이 혹시 될지 모르지만 이 여론에서 물타기, 자신을 향한 이 사법 리스크, 그걸 좀 물타기 하기 위한, 이재명에게만 도움이 되지 어민들, 수산인들을 비롯해서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괴담, 이 괴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여론으로 응징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무엇보다 반가운 일입니다. 내일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 부분 이제는 방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곧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걸 놓고 또 괴담을 퍼뜨릴 이런 계획입니다.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핵 폐수다, 방사능 테러다, 지금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면 누가 바다에 있는 해운대를 찾고 우리 멍게를 먹겠나, 지금 이런 식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냉정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4개 회사에서 NBS 조사를 하죠. 이 NBS 조사 결과 지난 4월 말 2달 전과 비교를 하면 국민의힘은 31%에서 35%로 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30%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당의 지지율 차이가 2개월 만에 10%포인트로 차이가 났습니다. 두 자릿수 차이가 나면,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는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면 이 NB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을 국민의힘 여당이 압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2달 전과 비교해서 민주당은 37%에서 31%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32%에서 35%로 올랐습니다.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벌어질까? 두 가지였습니다. 괴담인데 괴담도 두 가지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괴담, 그 다음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한 괴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런 정치, 그동안 광우병과 사드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많이 경험을 한 겁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80% 이상이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려고 하는 것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처리를 꼭 이렇게 바다에 해야 하느냐, 꼭 이 시기에 이렇게 해야 하느냐, 좀 연기할 수는 없느냐, 과학적 검증을 해서 방류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는데 과학적 검증은 정말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제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광우병과 사드에 이어서
적절한 수준의 의혹, 적절한 수준의 불안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괴담을 퍼뜨려서 완전히 과학적 근거도 없는 괴담을 퍼뜨려서 뭐 전문가도 필요 없다, 전문가도 돌팔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괴담을 퍼뜨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는 고개를 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 누구나 찝찝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저 오염 처리수를 꼭 방류를 해야 하느냐. 그게 뭐 세계의 표준적인 거라고는 하지만 또 이 시기를 충분히 시간을 좀 더 둘 수는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과학적 검증으로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겠나. 하지만 절차상에 과학 검증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따져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이용해서 괴담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이 외면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전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찝찝해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의 민주당 저 괴담은 절대 안 된다. 이게 광우병과 4대의 경험에서 나온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다. 특히 청년층에서 저게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전문가들의 말도 듣지 않겠다면 이 원전 방사능에 오염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전문가 말을 듣지 않겠다면 이재명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죠. 청년들의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도대체 이런 괴담 정치가 이재명에게만 도움이 되지 우리 국민 누구에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을 제외하고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걸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국민의힘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겨냥한 이 정책 개발입니다. 가장 먼저 뭐 이대남이라고 하는데 20대 남성, 20대 남성이 중요하죠.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모두 여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걸 이어갈 수 있느냐? 이대남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의 모든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정책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낸 것이 학자금 4종 세트입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국가 장학금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 그 다음 지난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였습니다. 그 교수가 이 예비군 훈련 때문에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었던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예비군 학습권 보장 법제화,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이건 뭐 사실은 법제화를 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법으로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더 강화를 하겠다. 어떻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는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건 뭐 학교를 다니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는 누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맞춤형 정책 개발,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잇따라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곧바로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7%포인트 올라서 23%였다. 민주당은 12%포인트 급락해서 21%였다.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대에서. 이 4개 여론조사 회사가 공동 진행하는 NBS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지지율, 국민의힘 27%, 민주당은 17%입니다. 10%포인트 차이인데 이 차이가 전체 지지율의 10%포인트 차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30대에서도 국민의힘은 30%, 민주당은 27%입니다.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빨리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정책 개발, 정책 발표 이어서 이준석을 대체할, 정치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배제시킨다면 그 누군가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걸 대체할 인물을 발굴을 해야 합니다.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정치개혁, 물갈이가 되는 겁니다. 대안이 없이 정치개혁을 한다는 것은 곧 이게 뭐 모래성 같은 것입니다. 곧 이게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또렷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정치를 바꿔가야 한다. 물갈이를 해가야 된다. 이게 지금 뭐 이번 총선에서 공천에서도 꼭 참고해야 될 사안입니다. 정치에서 선거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나 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유권자들의 생각은 꼭 선거에서 이겨주기를 바랍니다. 선거에서 가장 나쁜 것은 물론
법을 어기는 것, 공정한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선거에서 지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지게 되면 많은 지지자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할 때는 정치적 권력을 획득해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국정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당이 정치를 잘못해서 선거운동을 잘못해서 지게 되면 이건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참 참혹한 일입니다. 물론 그 정치인 당사자 정당도 참 힘들겠지만 더 힘든 것은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에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위법을 하지 않는 안에서는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 지지자들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 비교입니다. 국민의힘과 최근 민주당의 이렇게 상반된 자세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국민들의 지지율이 뚜렷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잘 유지해야 하고 앞으로 닥쳐올 위기, 계속해서 지지율은 출렁이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예상해서 전략을 짜 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망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는 청년들의 지지가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40대, 50대가 민주당이 세고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세다면 20대, 30대가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쥘 수밖에 없다. 선거는 이겨야 한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